어제 알려드렸듯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은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제는 자꾸 올라가가지고 살자리를 놓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그 추세라든가 또는 그 섹터를 잘 이해하고 싶었죠. 자, 우리가 섹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건설 기계를 집중적으로 많이 올릴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오늘 하이브지 6G를 올렸구나. 어제 풍력을 올렸구나. 참 그죠? 오늘 올린 줄 알았네. 자, 건설 기계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건설 기계 계속 강했죠. 이 섹터가 바로 주도 섹터가 됐었는데 요즘의 주도 섹터는 뭐냐면 태양광하고 풍력이에요. 태양광하고 풍력이 신재생 쪽이 계속해서 주도 섹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라이님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가 왜 주도 섹터를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 섹터들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시장이 좀 급락을 해도 나중에 돌아올 때는 주도 섹터가 빨리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얘기는 많이 나오죠. 미증시도 그렇고 저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 방어주가 있죠. 뭐냐면 식품, 그죠? 식품. 그리고 또 하나가 통신, 그리고 조선기자재, 뭐 비료, 사료, 철강 이런 건데 우리는 이런 주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치주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가 성장주라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주. 대표적인 성장주죠. 바이오주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대표 성장주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을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바이오 이런 것도 뭐 좋긴 한데 이제 개별주로 봐야 되겠죠. 가치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자꾸 이럴수록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제가 항상 알려드렸던 조선기자재 같은 친구들이 오늘도 좋죠.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고 무너질 때도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강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제 KSP는 투자주를 맞았어요. 급등했다가 뭐 이게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볼까요? 소수계좌 또 이거 아니야? 소수계좌 관여라고 있죠. 왜? 소수계좌. 왜냐면 어느 한쪽에서만 계속 이제 집중으로 거래하는 예를 들면 세력들의 개입이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거래소에서 투자주의를 시켰는데 좋은 위치에 있죠. 그죠? 좋고. 뭐 이제 태양전기공업이나 성강밴드 태광은 만약에 진짜 들고 계신다면 꾸준히 들고 가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못 가도 그냥 목표가가 이전 고점은 갈 것 같고 좀 길게 보면 그래도 2만 원대까지 보이는 게 제 생각이에요. 모든 투자자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성강밴드도 아무리 못 가도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왜냐면 이 배라는 게 결국은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오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는 뭐 빨리 바꾸시는 분들은 4, 5년에 바꾸시는데 배는 안 그렇잖아요. 배는 그 큰 배를 어떻게 3년, 5년에 바꿔. 그 수주 주는 나라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 10년, 15년 그 배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기가 왔다는 얘기죠. 옛날에 조선주 하면 대단했었어요. 잘도 알다시피. 뭐 10년을 주기로다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었는데, 이제 이런 호황이 거의 많이 끝나고 두 번 정도 호황이었다가 거의 이제 끝났죠. 끝나가지고 엄청 동안 침체기에 있었죠. 침체기에 있다 이런 시기. 이렇게 조선주가 호황으로 쓰는 시기가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 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대표주들은 그동안 많은 적자를 봐왔겠지만 조선 기자재주들은 그런 수혜를 보죠. 수주를 많이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기자재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어제 그 미증시를 보니까 조선이 무증 받으셨어요? 오늘 상한가 한 것 같은데 궁금한 그죠? 미증시는 조금 안 좋게 끝났어요. 다우산업 1.56, 나스닥 2.98%, S&P가 2.01%. 살짝 반등해졌다 올라간 거죠. 그죠? 유럽 증시는 잘 끝난 거에 반해 미증시가 좀 떨어졌는데 소비자 신뢰 급락 이런 게 좀 있네요. 그죠? 잠깐 볼까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급락했는가 봐요.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미증시도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아마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바닥 잡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뭐 순간 V자로 급등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건 잘들 아시죠. 예전에 코로나 때는 언제 코로나로다가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각국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순간 딱 뛴 거지만 지금은 그렇게 돈을 풀거나 이럴 수 없어요. 인플레 때문에. 해서 바닥 따지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선물지수 자체는
크게 밀리잖아요. 이제 약간 밀리긴 해도 뭐 급락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너무 심하면 이게 변동폭이 너무 세죠. 지금 그러니까 뭐 지수가 종목도 아니고 그 종목도 아니고 막 3% 4%대 원래 지수라는 게 떨어지면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올라가면 0.52%뭐 1% 이래야 되는데 2% 4%씩 막 그렇게 움직이죠. 그만큼 뭐라 그래 조금 이 지수 자체가 불안하다는 얘기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죠. 우크라 전쟁 선박 교체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조선주가 일제강점 이거 우크라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박들을 많이 교체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올해 작년부터 올해 이 조선주 흐름을 잘 보면 수주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 조선주들 흐름이 제가 좋다고 알려드렸죠. 한라 AMS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 급락하면서 무너진 거죠. 다시 회복하거나 복귀해줄 확률이 좋고 대양전기 그것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거의 월봉대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이때까지 떨어지는 게 대단한 거죠. 다시 반등해주고 있죠. 당연히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고 성강밴드 태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꾸준히 흐름이 좋고 이 친구들은 주봉에서 그러니까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주봉에서조차 전혀 5주선 이탈을 안 하고 있죠. 일봉에서도 당연히 제가 하려면 꼭 5일선 근처에 사시라고 그랬죠. 단타나 단기를 내가 하겠다.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5일선 근처인데 역시나 5일선 근처에서 유지를 잘해주고 있고 태강도 마찬가지예요. 딱 5일선 근처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는데 오늘 저점 찍을 때 마이너스 1.53 풀을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조선기자재 주들은 너무 겁 안 내도 되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20선 돌파해주고 있죠. 그렇게 뛰면 아마 12,000원, 13,000원까지 가격률이 있어요. 삼성MC도 조선기자재주인데 이 정도는 거의 대바닥이에요. 이 정도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MC까지도 제가 신경을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삼성엔텍은 풍력 관련주이자 조선기자재 관련주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한전기술 얘기가 좀 있네요. 그죠? 한국, 체코 원전협력 MOU 체결이 얘기가 있네요. 원전주는 어제부터 굉장히 강하죠. 잠깐 볼까요? 원전주를 잠깐 보면. 자, 원전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원전주를 잠깐 보면, 두산에너지가 잘 올라가고 있죠. 전혀 깨지 않아야 될 주봉에서 15,200원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세가 살아나고 있고, 특히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5선 안착을 해주고 있어요. 어제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두산에너지나 GS나 삼성물산 여기서 투자해준 회사가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인데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를 밀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조선기자재하고 에너지주인데 에너지주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그 식량에 대한 안보가 있는데 지금 에너지 안보가 강해요. 이 전력이라는 게 계속 딸릴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도 운영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전기가 얼마나 딸리냐면 그 운영하던 석탄 사업까지 운영하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전기가 많이 딸리기 때문인데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죠. 그래서 원전 이슈가 좀 강하고 특히 어제 또 대통령 외교에서도 원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거나 깨져야 할 자리 잘 안 깨고 있고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도 이식교선을 회복해줬죠. 무조건 회복해줘야 돼. 이거 회복 못해주면 큰일 났거든요. 잘 회복해주고 내일이 말일인데 내일 말일상 이식교선 위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관심 있게 보시고 자, BHI가 급등한 거에 반해서 우리기술이 제가 아직 급등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지켜주고 있죠.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식교선 같은 자리 감기가 좀 걸렸어요. 이해지 말할게요. 잘 지켜주기 때문에 이 친구도 추세가 꾸준히 좋고 잘 살아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BHI는 이틀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최고점이거든요. 물론 여기를 뚫고 나가면 이런 거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지금 자리가 좀 높아요. 굳이 하려면 일봉에서 뭐 5일선이라 좀 눌렀다 간다든가 여러 가지 좀 음봉으로 떨어질 때 이럴 때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오르비텍 같은 친구들도 아직은 이식교선 회복을 못 해줬는데 역시나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놓고 있죠. 앞으로 딱 이렇게 5선 같은데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진도 주봉에서 우선 회복해 주는 데다가 예전에 그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돌파해주고 있죠. 우진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 약한 거에 비해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딱 지하권으로 24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깨지 않으면 되고
전기주들이 오늘 한 박자 쉬어가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도 가고 오늘 맨날 강하면 어디 주식이 어떻게 그래, 그죠? 좀 쉬었다 가고 이래야 또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살 수 있죠. 박명전기 같은 친구들 일단은 잘 지켜준 거예요. 이식켜서 잘 지켜줬고. 이제 매수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딱 신저점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고, 일진전기도 추세도 좋고 다 좋은데, 주봉에서 보면, 요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5주선이죠. 5주선 밑으로 깨지 않는 차에 대응하는 게 좋은데, 재룡전기는 일단 60개선 뚫었어요. 뚫었어요. 6,770원대인데 딱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770원, 즉 60개선 밑으로 안 떨어져야 추세가 계속 우상향으로 뻗어요. 쭉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5일선 정도는 이탈을 안 해야 그래도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나는 가운전선이나 대한전선 이런 친구들도 아직은 위험하지 않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전기 관련주들이 지금은 굉장히 다 전부 다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봐도 돼요. 대형주를 볼 건데, 오늘 시간별 투자자별의 동향을 잠깐 보면, 오늘 개인분들이 많이 사죠. 개인분들이 지금 코스피를 3천억 정도 사고 있는데, 이러면 시장에 리스크가 있어요. 저도 개인이긴 한데, 개인의 수급이 자꾸 좋아지면 시장이 떨어져요. 이게 희한한 건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도 보면 개인들 매수가 강하죠. 물론 어제는 개인들 매수가 이제 좋아지면서 시장이 좋아졌지만, 누군가는 또 개인들한테 어떤 그 개인들 물량을 잡아먹는 이런 걸 하고 본인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대요.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경우가 크죠. 또 공매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들 수급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항상 제가 알려드렸죠. 아직 추세가 완벽히 전환이 된 게 아니에요. 추세가 완벽히 전환이 돼야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건데, 아직은 그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지 않지만, 그나마 조금 그냥 우리가 다행으로 보는 건, 그나마 수급결선인 60결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아직 5선 돌파 못 해준 데다가 예전에 지지선 역할을 해준 6만원대, 여기가 날려드렸죠. 2월달에. 이걸 뚫어줘야 뚫고 안착을 해줘야 추세 전환 턴이 되는데 아직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주 꼬리가 여길 찍었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과 턴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샀는데 오늘 또 팔죠. 그러니까 막 이틀 샀다고 그래서 막 드디어 돌아온 외국인, 이거 진정한 수급이 아니에요. 드디어 돌아온 외국인 막 이제 탈출하는 이게 아니고, 자리를 돌파해 주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세 전환과 턴이 되지 않으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고, SK하이닉스도 전혀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어요. 단지 깨지 않을 60개선 안 깨고 있는 것 뿐이고, 엄연히 추세 전환과 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도 예전에 주봉에서 보면, 자, 이제 중요하게 지켜줄 자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만 지켜주는 건데,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20년도 10월 달에 저점 찍은 자리가 여기에요. 이상 밀리면 쭉 밀리겠죠. 월봉에선 더 밀릴 자리가 있어요. 최소한 57,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다행히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래서 66,700원을 잘 보고 계시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급락을 했는데, 아까 얘기가 좀 있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투자 부분에 그 전면 재검토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챙겨놨는데, 아까 막 급하게 일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자료 챙기는데 조금 늦었어요, 제가. SK바사는 뭐 백신 얘기가 있는데도 떨어지고 있고, 그죠? 자, LG엔솔이 1.7조에 다다르는, 1.7조죠? 1.7조에 다다른 미국 단독 공장 건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뉴스도 그냥 참조 참고 사항이에요. 자, 알려드렸죠. 박스권만 아끼면 돼요. 박스권 하단이죠. 그러니까 뉴스는 참조 참고 사항이지, 그 뉴스를 인해서 막 너무 겁먹어가지고 막 쉽게 던진다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조 참고 사항이, 박스권 하단만 이탈 안 하면 되는구나. 그럼 나는 박스권 하단에 사이 다시 깨면 손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이런 대형주들은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그냥 모아가거나 매달 월급 다 모아가는 이런 전략들이 좋아요. 지금 박스권 하다 아직 이탈 안 한 거고.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세가 완벽히 턴이 못 된 거예요. 하향 중인 거고. 그러니까 주봉에선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종가상 5주선이나 20선 위에 있으면 일단은 단기 반등을 해요. 그래서 60만대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죠. 제가 이 자리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제 변곡점, 산처럼 생긴 이런 변곡점도 있지만 이런 변곡점도 있어요. 이 두 개는 각각의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이 저항선 역할을 하는 여기가 가격이 52만 원대가 돼요. 그래서 50만 원대 안 깬 거예요. 6월 17일 날 앞으로도 이 자리를 안 깨야 삼성 SDI는 옆으로 갔다가 반등해 줄 수 있죠. 즉 가격 조정이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간 조정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이건 대형주나 소형주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를 나눠요. 나눠서 이쪽이 지상, 그죠? 이쪽이 지하인데 이제 지하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하권 들어왔으면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기간 조정이 크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충분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이버도 수급계열선인 60개선 지켜주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가격이 23만 원대가 돼요. 봐드릴게요. 23만 원대만 좀 깨지 않으면 되는데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고 주봉에서 항상 알려드렸듯이 중기적으로 5주선 완벽하게 20주선까지 돌파해주고 안착해줄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다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가 굉장히 약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형주 전체가 다 추세가 우하향이란 얘기예요. 어떤 종목도 추세를 돌려놓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하나 있다. LG화학. 그러니까 대형주가 위험한 거고 LG화학도 지금 아슬아슬해요. 20선 가격이 53만 5천 원인데요. 깨면 안 돼요. 깨면 다시 밑으로 와요. 당연한 거예요. 추세를 깨면 깨지는 건데 LG화학은 예전에 두 개 지켜줘야 될 저점이 있어요.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종가상 20년 3월때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밀고 내려와도 이 정도는 지켜줄 확률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대형주들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우리나라 대형주가 다 그렇죠. 일봉에선 거놨어요. 제가 아직 안 깨고 내일부터는 돌아가 줘야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HM이 좀 아슬아슬해요. 영업이익이라든가 해상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20개선 깨는 순간 그냥 추세는 깨지는 거고 예전 대바닥 정도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모든 주식은 20개선 깨는 순간 특히 가파를 때 깼다. 그냥 각오해야 돼요. 밑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제가 금방 알려드린 변곡점과 지선자를 지켜주고 있는데 단실히 지켜주고 이거 깨면 안 돼요. 안 깨야지 추세를 유지해주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날 5일선 안 깨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두산에너비티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세가 아직 밀려있는 거예요. 밀려있고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추세의 전환과 턴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레몬을 볼까요? 레몬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개별주 좀 볼게요. 자, 레몬을 보면 일단 5개선 돌파해놨죠. 여기가 목표가요. 목표가 찍은 거예요. 여기가 딱 목표가요, 레몬은. 근데 앞으로는 절대 5개선 깨면 안 돼요. 그래야 추세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5개월선 가격이 4,900원인데 절대 4,900원 이틀 하지 않아야 되고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5주선 4,9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4,900원까지. 근데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한동안 급등할 건데 이때 상한가를 가고 또 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V자로 딱 뛰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물론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몰라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좀 옆으로 가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그죠? 바로 뛰기보다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옆으로 시간이 걸렸다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를 안 찍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찍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조정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 짧게 올라가지 않았죠. 이때 상한가 30%, 상한가 60%, 이때 18%, 78%가 순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뛰기보다는 옆으로 갔다가 올라갔죠. 70% 갔다 바로 또 100% 가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7, 80% 뛰었으면 7, 80% 떴다면 밑으로 좀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원준을 보면 우상주자 이슈가 있었죠. 그죠? 권리락 됐나요? 내가 원준을 잘 몰라가지고. 권리락 효과로다가 요새는 잠깐 떨어졌다가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공구원이 그렇게 된 건데 원준 지금 흐름 좋아요. 물론 월봉에서 좀 아슬아슬하고 5개선만 안 깨면 되는데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5선 돌파를 해주고 있는 데다가 예전에 매물대 자리가 여기거든요. 무조건 이 주식은 여기 위에서 놀아야 돼요. 이 쓰리봉, 얘가 이렇게 쓰리봉을 걸었잖아요. 쓰리봉이 매물대예요. 매물대를 뚫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주선인 12만 3천 원대만 안 깨면 이 친구는 추세가 잘 돌아나가서 최소한 아무리 못가 전고점까지는 몰라도 일단은 13만 5천 원대까지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셉 지수가 목표가 뚫었나, 이 친구? 60주짜리 저기랑, 뚫었네, 241선. 시간에 상한가가 있으니까. 이거 목표가예요. 1차 목표가 20개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13,400원이 되는데, 1150원 찍고 왔네. 목표가 저 찍고 왔네. 근데 약간 여기서 신기로 들어가면 불편한 거예요. 이셉 지수는 제가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 되고, 들어가도 여기서 들어가라 했죠. 지금은 좀 불편한 자리가 됐고, 주봉에서도 6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주고 안착하면 더 좋은데, 저항선은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사기가 그린 거고, 최소한 사려면 5일선 그쵸?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심하게 밀려서 21선이 왔다. 그럼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스코넥 얘기가 좀 있네요. 24억 원 규모의 군 성능 개선 사업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볼까요? 뭐 계약을 해도 크게 반응이 없죠. 오늘 특히나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으니까 그죠? 어제 추세가 우하향이라 좀 아슬아슬해.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자리 이런 데서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히림이 삼성연대 세계 최대 640조 네온시티 수주전 이런 게 있나요? 히림을 볼까요? 거의 상한가 하겠네요. 그죠? 야, 대바닥 찍고 복귀해주네. 이 60개선이 초급개선이라 그래. 그죠? 쟤좀 끼가 있고, 그 세력들이 많이 그 작업을 하는 친구 같아요. 제 생각에. 꼬리가 이렇게 잘 된 거 보면. 이 매수 타입이 지났죠. 지금부터 20개선 깨면 안 돼요. 다시 밀리면 또 떨어져요. 가격이 5,6,800원대? 이런 데만 안 깨면 돼요. 241선이 강력한 저항선이겠죠. 근데 이제 지하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이 지하권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쫓아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하고. EM 플러스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네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P 인수가 되는 거죠. 대주주 지분 매각이 있는 거죠. 그냥 상한가를 근처로 갔구나. 어제 대바닥권에 왔었어요. 그죠? 영님,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원체 바닥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원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바닥까지 떨어지면 뭐가 좋냐면, 인수를 하는 쪽에서도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싸게 살 수 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잘 올라갈 것 같고. 이제 EM 플러스는 인수자죠. 뉴스대로면. 항상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뭐 크게 급등 안 하네요. 인수하는 쪽에서는 EM 플러스도 이 정도면은 원체 월봉 대바닥이에요. 사실 대바닥이라 이 친구도 지금은 매수해도 크게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오늘 잠깐 뜯다 왔네. 13%까지 그죠? 뜯다 오긴 했네. 오늘 그 시장 좀 특징을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풍력 쪽이 강하죠. 제가 요새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제가 조선기자재도 근간에 조선기자재 올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조선기자재를 올려드렸고, 원자력은 뭐 계속 꾸준히 강하고, 전기전선도 꾸준히 강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을 저 자세히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오늘도 풍력 관련주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각주가 된 거죠. 몇 가지를 좀 더 볼 건데, 전기차, 오늘 현대전기차가 좀 급락을 했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제 유럽발 신재생 에너지, 호재 웃는 종목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고. 현대차, 이게 공구음원이 권리랑 착시효과 아까 상한가를 갖고요. 그죠? 이런 거를 갖고. 바이오로 디바이스 얘기도 해드렸죠. 제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고. 자, 코오른 글로벌이 435품 영도 풍력 발전.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대한 풍력에 관련한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오늘 현대기아가 독일 압수수색에 이제 급락을 했다고라는 잠깐 볼게요. 그럼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봤을 때는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 이런 데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밀려도 이런 데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이전 저점 추세 깨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전 저점들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것도 뭐 잘 되겠죠. 뭐 잘 깰 거고. 잘 지켜줄 거고, 이제 기아는 좀 많이 올라온 편이라 사실은 이 친구 리스크는 있어요. 이 친구도 현대차가 오히려 가격이 더 싸고 저점이지 않나 생각해보고,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영향을 받는데, 제가 자동차 부품주는 예전 그 영상에서 잘 올려놨거든요. 영상에 잘 올려놔가지고 잘 살펴보시면 자동차 그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드렸으니까 제 재생 목록 가시면 다 있어요.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섹터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돌아가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고, GNC 에너지는 앞에 알려드렸어요. 김메리님. 앞으로 좀 화면 당겨보시면 돼요. 자, 어제 모다이노칩 흐름이 좋죠. 제가 모다이노칩 알려드렸는데, 모다이노칩이 지금 6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강하고 좋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일단은 5,100원대 뭐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 순간 이 친구를 좀 팔 수도 있어가지고, 멤버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려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뭐를 매수했고, 절대 저는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단지 저는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종목이 좋고 제가 사면 산다고 얘기 드리는데, 따라 사거나 뭐 이런 종목들 사는 건 무조건 본인 판단이에요. 전 종목 추천 절대 하지 않아요. 종목 추천이라는 게 추천하고 막 돈도 받고 그런다면서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카톡방도 운영 안 하고 리딩방도 당연히 안 해요. 풍력 관련 이런 거 멤버님한테 이런 거 다 알려드렸고, 이렇게 이제 그 멤버님 따로 또 실방도 해요. 실방도 하고. 오늘 오전 실방 못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실방을 하다 보니까 일을 못 봐가지고 오전에 중요한 일을 못까지 봤고, 재룡전기 얘기도 좀 해드렸고, 이거 좀 조사해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이 많죠. 주단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제 제가 모다이노칩을 이제 종가 매수할 수도 있다고 이제 알려는 드렸거든요. 실제로 종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아침에 좀 약세권, 4%대 약세권에 있을 때가 위치가 어디였냐면 딱 5일선이죠. 그래서 주식은 딱 지금 5일선에 샀으면 저점이 4%니까 3%, 오늘만 해도 수익이 7%예요. 엄청 좋죠. 이제 8%야. 모다이노칩을 어제 저점에 제가 종가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저점에 제가 일을 보느냐고 못 샀지만 5일선 기준에서 다 또 한 번 샀다면 상황이 좋고 지금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딱 5일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깨야 되는 거고,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60개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라 앞으로도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이 시장 안 좋은데도 혼자 굉장히 강한 이런 흐름이 있어서, 자, 모다이노칩은 멤버님들한테 흐름이 좋아졌다고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멤버님들이 다 영상을 못 보거나 알림만 켜놓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냥 체크를 해드려요. 알림이라도 꼭 보라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 쫓아가서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흐름이 좋아졌다는, 제가 어제 종가 매수한다는 얘기도 해드렸고 밑에 산다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흐름이 이제 좋아졌다고 좀 알려드리는 거고, 어제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시장은 반드시 오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시장은 좀 멀긴 멀어요. 완벽한 레벨 5, 이 레벨 5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막 순간순간 돌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레벨 3나 3까지는 가락률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부품, 특히 전기차는 무조건 오는 시장이고,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꼼꼼히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잘 모아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와가지고 막 월봉 또 저 고점에 있는데 최고점에 있는데 사지 말고,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단단히 모아나가면 전기차가 시장이 오고 이슈가 살아났을 때 그 회사의 주가는 월봉 고점 엄청나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관련주는 절대 버리지 말고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국 코로나가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중국에서 화색 도는 화장품주? 좀 그렇긴 한데, 화장품주가 화색이 돈다기보다는 원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화장품주를 많이 찍었었는데 거의 월봉 대바닥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는 손절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도 여기가 코로나 때 저점인데 지금 코로나도 회복해주고 있고 리오프닝도 올 세상인데, 그죠? 여기서 외도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는 거라 지금은 반등해줄 확률이 더 크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 애경산업, 아우디퓨처, 특히 컬러레인은 요에 12물량 발행으로 달해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 친구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면 대바닥이거든요. 적자에서도 아니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확률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제 대바닥을 찍은 화장품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지금 버릴 게 아니라 지금 꾸준히 사서 모아놓고서 한 6개월, 1년 기다리면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예요.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겁내지 마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급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난리 나고 공포감이 있죠. 근데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싸게 좋은 매수 타이밍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모나리자를 제가 이제 멤버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제가 생각하는 모나리자는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역대적으로 코로나 때도 이런 데까지밖에 안 와서, 이 친구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고, 항상 알려드렸죠.
제가 알기로 투자조합에서 모나리자를 인수했을 때 주가가 3,800원이에요. 이분들도 자기들이 가져온 가격보다 싸단 말이야. 최소한 거기까진 가죠. 역대적으로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도 아니고 항상 역사와 전통이 있죠. 이런 데를 가면 여길 가요. 항상 가요, 항상. 어떤 이슈를 엮어서라도 가요. 뭐 별 희한한 이슈가 다 떠요. 그럼 여기가 왔을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죠. 상장 폐당을 해서도 아니고. 꾸준히 잘 모아나갔을 때 5개월 선까지만 가도 프로수가 13%, 20개월 선까지만 회복을 해줘도 34%예요. 그러면 저라면 아마 지금 가격, 지금 뭐 싼지 비싼지 저는 그런 건 몰라요. 제가 모나리자에 대한 회사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데서 꾸준히 모아나갈 것 같아요. 물량을 키워서 평단가를 낮춰놓는 거죠. 일종의 물타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물타기도 악성 물타기는 뭐가 되냐면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자꾸 우하향하는데 나무가 묘목에서 나무가 커가지고 죽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묘목자리.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자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이게 주식의 원리예요. 이걸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다가 나무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물 주고 비료 주고 사료 줘봤자 의미 없어요. 근데 여기 묘목이 있어. 묘목. 여기 묘목이 있는데 묘목이 어리다 보니까 큰일 나다가 약간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 여긴 또 묘목이 좀만 크려면 확 잘라버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묘목을 오히려 무럭무럭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모나리자는 묘목이란 얘기죠. 여기서 무럭무럭 키워가야죠. 비중 늘리고 물타기 하고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정말 묘목에서 조금만 커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 이 묘목이 자라서 성장을 했다. 이런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시장 급락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가 매수 타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금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한방 몰빵하고 막 그냥 다 갖다 사고 그래. 나중에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투자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차 하나를 사도 할부 계획을 짜고 이자를 어떻게 낼 거면 이런 걸 짜요. 왜 주식만 사면 몰빵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냐고. 항상 자금을 빼놓고 자금 계획을 운영하고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갖고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에요. 계획을 갖고 있죠. 저는 어차피 모나리자를 꾸준히 모아갈 계획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멤버님은 잘 알아요.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살 거예요, 이 친구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날 때마다 계속 살 거고 평단가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겠죠. 거의 전 5개선까지만 가도 수익권일 정도로 평단가를 낮춰놔요. 그러면 엄청나게 한 번만 떼도 엄청난 수익권이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면 이렇게 월봉 고점이거나 우하향할 때가 아니고 바닥권이는 이건 사실 매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물타기를 표현해드렸는데 이런 게 악성 물타기고 지금 자리는 세력들도 사는 나도 같이 사는 나 세력하고 같이 사는데 아니 세력들이 여기서 손실하면 자기들 손해가 얼마겠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꾸준히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저희들 시장에서 항상 저는 누굴 가르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멤버들과 제 경험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험이 많아요. 월봉 바닥에서 순간 급락했을 때는 잘 모아놓으면 거꾸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좋아질 수도 좀 있습니다. 자 12시가 돼서 그죠? 저도 이제 아침날 일을 하느냐고 밥을 못 먹어서 좀 식사도 해야 되고 제가 약간 생각보다는 조금 몸에 장애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방송 중에 약간 좀 불편한 음성이 들릴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막으면은 제가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약간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에 제가 최대한 좋은 영상으로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내용은 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달은 쉽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주식 얘기라고 그래야 막 너무 어렵게 막 뭐 볼린저 밴드 그려놓고 막 너무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머리 아프고 듣는 사람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아주 쉽지 않아요. 뭐 나무 얘기하고 그죠? 산 얘기하고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식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주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막 여기다 대고 막 볼린저 밴드 그려놓고 뭐 일목균형표 그려놓고 막 본인도 머리 아프고 듣는 사람도 머리 아파요. 주식도 이거 영상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재밌게 하자고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좀 어떤 분들이 영상이 좀 가볍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딱딱하고 전문가인 척하고 막 어려운 용어 쓰잖아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좀 영상이 좀 가벼워도 재밌게 하는 게 이해하는 사람도 쉽고 또 그 주식을 이해하기도 쉬워요. 멋있는 척 그런 말 해봤자 본인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어차피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전문 용어 외우지도 못해요. 나는 그냥 제가 이해하는 쉬운 것만 알려서 해드리는 건데 이게 오히려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1시간 정도 긴 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제가 멤버님들은 조금 일이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으면 1시 반에서 2시, 2시 좀 넘어서 멤버님들은 다시 뵐 수 있는 걸로, 그죠? 오후 실방도 뵈야죠. 저는 멤버님들 너무 좋아해서 자주 뵈야 돼요. 우리는 자주 만나고 그래야 대응이 돼요. 모다이너 집이 또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 되니까. 썸네일은 이거죠. 그죠? 썸네일은 5장 잠깐만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멤버님들은 자 2시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2시쯤에 좀 다시 뵙고 또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굉장히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남은 시장 성공 투자하시고 일반 시청자분들은 7시 반에 오늘 저녁 7시 반에 한 번 더 찾아뵙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노유진님 고맙습니다.